이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각색을 맡은 서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몬드 연출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윤재 역의 문태우입니다. 네, 선윤재 역의 홍승환입니다. 네, 고니 윤이수 역할의 조환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도라 역의 임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도라 역할의 송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박사 역할의 김태현입니다. 네, 신박사 역할의 정상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역의 유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지 엄마 김선정입니다. 윤지 엄마 역할의 오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교수 역의 김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교수 역의 김승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니 엄마 외 역의 강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사 외 한 8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 김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찐빵 외 멀티 역할을 맡고 있는 김효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티 및 스윙을 맡고 있는 금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티미 스윙 맡고 있는 박진섭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요. 그럼 뭐 질문이 많을 것 같으니까 바로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질문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제가 먼저 한 게 몇 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은데요. 먼저 연출님께 제가 대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질문인데요. 원작과 비교해서 뮤지컬 무대로 만들었을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원작의 이야기를 좀 충실히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러면서도 소설이 아닌 뮤지컬로 무대화되었을 때 뮤지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상상력을 좀 더 확장하거나 이야기를 노래로 풀었을 때 좀 더 이야기 속에서 느꼈던 작은 부분들도 좀 무대화했을 때 더 흥미있고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고민했고요. 그런 장면들을 저희 음악과 안무와 함께 좀 펼칠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서 저는 다행히 뮤지컬로서 그래도 가치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작 소설가 손원평 작가께서는 사실 이 소설을 굉장히 많은 영화사에서 탐을 냈는데 다 일체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이제 뮤지컬은 공연화를 허락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소설과 다른 뮤지컬만의 이 관람 포인트를 뭐로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연출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캐릭터가 이제 저희 윤재가 주인공인데요. 그걸 글로 읽었을 때 어떤 아이일지 어떤 느낌일지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긴 하지만 저희 무대 위에서 감정 소용돌이치고 감정이 요동칠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만나게 되는 저희 주인공이 그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참고 있는 모습이 저희 뮤지컬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태우 배우나 홍승환 배우나 무대 위에서 섬세하고 또 강렬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 장점인 배우들인데 이 안에서는 분명히 요동치고 있고 끌어오르고 있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정서들과 감정들이 있을 텐데 이 캐릭터상 그것을 꾹꾹 눌러담고 참고 있는 모습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배우에게 그리고 이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에게 좀 더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이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조금 터져 나오고 또 저희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커튼콜 장면에서 참았던 것들을 터뜨리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소설에서보다 조금 더 강렬하게 주인공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장면들이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네, 저기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오보람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공연 참 잘 봤습니다. 하이라이트지만 저는 그 주인공 윤재 역 맡은 문태유 배우님 그리고 홍승한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잠깐 연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 윤재라는 캐릭터가 자기 감정을 다 못 드러내기 때문에 이거를 안에서 참으셔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애를 먹지는 않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홍승환입니다. 그 질문 잘 들었고요. 좀 연습 과정이나 그럴 때 힘든 지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엄마랑 하는 별자리라는 노래나 그런 내가 어떤 것을 윤재가 완전히 깜깜한 건 아니고 감정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든 느끼려고 노력을 하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사람을 계속 바라봐야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을 해야만 연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감정을 통제를 하든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순히 본다.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을, 나에게 어떤 감정을 쓰는 사람을 바라봐 보는 것. 그것으로 접근을 해보니 수월하진 않았지만 조금 더 윤재가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끼려고 하고 어떤 걸 같이 공감하려고 한다기보단 내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혹은 어떤 상황을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었죠. 형은요? 저는 아까 홍승환 배우가 말한 대로 그냥 집중을 하고 연기를 했더니 자꾸 어떤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지고 어떤 장면에서는 울음이 터지고 해서 저희들끼리 장난으로 윤재가 느꼈다 암전 이게 큰일 났다. 제가 원래 그리고 무대에서 또 좀 이렇게 웃음이나 울음 이런 거 이렇게 잘 참는 그런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스타일의 배우가 아니라서 사실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걸 제가 실제로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이걸 상상력만으로 어떤 제가 그동안 연기에 접근했던 진심과 상상력만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를 좀 느껴서 좀 이번에는 접근법을 달리해서 한 연습 중반쯤에 정말 감정을 싹 빼고 대본에 있는 활자대로만 그냥 한번 앞사람 대사 끝나면 치고 그대로 치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앞사람의 대사도 절대 그 뒤에 서브를 생각하지 않고 활자로만 듣고 꼭 무슨 오디오북 듣듯이 그렇게 했을 때 좀 찾아지는 지점들이 있었고 거기서 좀 더 좀 발전시켜서 좀 마지막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친구를 연기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찾을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기자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마이크 앞쪽에 여자 기자님 손 드신 거 아니었나요? 죄송해요. 제가 조명이 눈이 부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제 답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윤재는 자기 감정을 못 느끼니까 오히려 연기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반면에 그 상대 역들도 굉장히 이게 감정을 못 느끼는 상대, 벽을 보고 얘기하는 사실 벽은 아닌 그러니까 더 상대 배역을 맡은 고니나 아니면 주변 배우분들도 아마 기자님의 질문이 또 답이 또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니 역을 맡은 배우님과 답을 아까 그 질문, 그 연기하실 때 좀 힘들지 않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 전혀 힘든 건 없었고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대인데 힘이 안 들던가요? 만약에 그 답답함을 제가 참는 캐릭터였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네. 이걸 뭐 완전 세세한 것, 조그마한 것까지 다 쏟아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힘들지 않았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고니 이수로서는 매 장면마다 항상 이 윤재라는 친구가 대비되게 감정이 늘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그 지점에서 좀 체력적으로보다는 좀 매 공연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좀 이런 것들이 막 힘들지 않았나 싶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감정을 이렇게 내비치는 것보다 참는 게 훨씬 힘든 연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이 음식 먹는 걸 참기 힘든 게 그 음식의 맛을 알기 때문에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걸 참아내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똑같은 다 사람이고 이제 모든 감정들을 아니까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참는 게 형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쏟아내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연습실 일화가 있었는데 저희 뭐 태우 형이나 승환이 형도 막 연습실에서 막 별자리 노래하다가 막 갑자기 펑펑 울고 막 못하겠다고 막 중단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 감정에 무대에 서기 전까지 좀 윤재 두 형들의 좀 이 감정을 억제하려고 관객들한테 내비치지 않게 하려는 그 노력이 진짜 많았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신박사 역을 맡은 배우님과도 한번 답을 들어볼까요? 왜냐하면 윤재가 신박사에게 주로 질문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자꾸 물어볼 때 그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너무 쉬운 거를 질문하니까. 그래서 아마 연기하시기도 이렇게 좀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네. 연습하면서 정말 많이 뻘쭘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모든 배우들과 우리 이제 창작진들이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많이 겪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윤재를 계속 만나면서 내가 이 윤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막 특별하게 엄청 표현을 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오히려 또 새로운 윤재와의 관계성이 생기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윤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으로서 윤재한테 정말 많은 힘과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이게 또 뮤지컬이라서 또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로 커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즐거웠던 연습이었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네, 여기 앞에 여자 앞면부터 보시면 손을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구민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프리뷰도 했었었고 이제 이미 보신 관객분들도 계셔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연출님께서 이제 생각하셨을 때 이제 보신 분들께서 좀 책을 너무 세세하게 담지 않았나라는 그런 또 평가를 하시는 얘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도를 갖고 이제 좀 작품들을 만드신 부분들이 있으신 건지, 어떤 점에서 어떻게 이런 이제 작품을 무대 위에 이렇게 좀 연출을 하시게 된 건지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연 배우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좀 이 아몬드에서 이 좋아하는 대사나 아니면 좋아하는 넘버 이렇게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들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출님 대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이런 것들을 무대화하는 작업들을 이제 종종 해왔는데요. 원소스가 되는 작품의 장르나 그 길이나 질감에 따라서 작품을 올려야 할 때 선택해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긴 호흡의 드라마를 무대에 올릴 때는 중요한 캐릭터와 상황들만 남겨놓고 새로 쓴 적도 많았고, 근데 긴 호흡의 소설의 경우에 쳐낼 건 쳐내고 또 관계를 좀 새로 만들거나 불필요한 인물들을 삭제하고 여러 가지 인물들을 하나로 합친다든가 여러 가지 각색 방식을 거친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사실주의적인 스타일이 전혀 아닌 아주 새로운 형식, 한번 본 적 없는 새로운 형식으로 이야기와 장면을 꾸며가기 위해서 한 명이 열 몇 개의 멀티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했고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설에 있는 장면들과 대사들과 스토리를 거의 그대로 옮기기로 했던 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원작 소설을 보신 분들에게 너무 소설 그대로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원작을 정말 충실히 반영했다. 원작을 믿고 그리고 원작의 흐름을 최대한 흐트러뜨리지 않는 한에서 가려고 노력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간의 순서라든가 사건의 발생 순서라든가 몇몇 인물들의 생략과 혹은 과장을 통해서 저희 공연을 위해서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바꾼 부분도 있고, 또 소설에서는 작게 표현되어 있었지만 공연 안에서는 좀 더 확장해서 의미를 부여한 장면들도 많이 있는데요. 엄마와 할머니의 어떤 조건 없는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아이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당연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식물인간으로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저희는 무대에 종종 등장해서 고니와 컨택하기도 하고 윤재와 만나기도 하면서 그 사랑을 되새기기도 하고요. 희노애락 애호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엄마가 문제를 내고 윤재가 맞추는 장면들을 소설보다 훨씬 더 많이 집어넣고 또 감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비주얼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캐릭터의 윤재를 통해서 감정이란 도대체 거꾸로 무엇인가를 보는 분들이 좀 더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저희 시연했던 마지막 장면의 넘버 같은 경우에 소설에서도 뭔가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뮤지컬적으로 확장해서 한 번도 그렇게 격렬하게 노래하지 않았던 캐릭터가 온 감정을 다 담아서 노래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장면을 좀 더 크게 느끼고 공감한다, 남의 감정에 공감하는 인물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윤재가 자신도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던 캐릭터가 한 명, 두 명 주변 인물들의 감정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남의 감정에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감정을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는데 왜 남의 감정에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생각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도이기도 했지만 저희 공연을 통해서 저희 창작진들과 배우들 함께 좀 더 강화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아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바로 여쭤볼 텐데요. 작가님께 하나 여쭤보자면 같은 맥락에서 뮤지컬 이 대본으로 바꾸고 특히 이제 가사를 쓰실 때 원작 소설에는 없는 그 부분이죠. 가사 같은 경우는 거기 그 가사 작업을 하실 때 어디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사실은 근데 소설 자체의 지문 그 소설이 워낙 좋아서 가사를 쓸 때도 거기 소설에 있는 대사를 많이 가져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란 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윤재가 첫사랑을 느끼면서 막 표현하는 넘버인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아서 그걸 잘 정리해서 쓴 경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설을 아까 연출님 얘기하신 것처럼 소설을 이렇게 되게 고스란히 담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도 소설은 이제 윤재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윤재를 통해서 약간 다른 캐릭터들이 대상화되는 대상화되고 있다고 좀 봤어요. 그래서 뮤지컬에서는 이제 곤이나 도라나 그런 캐릭터들도 이제 따로 보면 하나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캐릭터를 많이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원작 소설 읽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원작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윤재의 거의 뭐 독백과 경험이 주다다 보니 주변 친구들이 좀 타자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을 뮤지컬에서는 각자를 다 주인공처럼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좀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주연 배우님들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대사를 좀 꼽아달라고 했는데요. 네. 마이크 네. 저는 히노에라 에오욕 중에 예쁨의 발견이라는 가사를 꼽겠습니다. 그게 참 이쁜 말인 것 같아요. 예쁨의 발견. 네, 저는 마지막 대사기도 한데 나는 부딪혀보기로 했다. 삶이 내게 오는 만큼 내가 느낄 수 있는 딱 그만큼 이라는 문장을 좋아합니다. 네, 그 문장. 뭔가 엄승환 배우가 저희 한 4년 이 작품에 계속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윤재로 저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의 톤이나 믿음이 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고니 역을 맡았던 저는요 윤재 대사인데요. 고디는 참 착한 아이니까요 란 대사가 있어요. 제가 네 그렇죠 욕을 많이 하죠. 첫 등장부터 이제 욕하면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이 작품을 그냥 멀리서 단순히 봤을 때는 고니가 되게 나쁜 아이이고 괴물처럼 보이는데 작품을 좀 더 가까이 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니가 아니고 고니 주변 사람들이 되게 괴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윤재의 이 말이 그 고니라는 친구를 그냥 단순히 나쁜 놈 이렇게 정의 내려서 보는 친구들과 달리 정말 그 있는 그 자체로 봐주는 듯한 느낌이 너무 정확하게 이 대사 안에서 나타나서 사실 소대에서 이 대사를 들을 때마다 울컥해요. 너무 고마워서. 네. 고니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네. 뉴시스 강진아 기자인데요. 그 이성중 작곡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감정이 없는 아이를 중심으로 한 극이다 보니까 그 음악 작곡적인 부분도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 어떤 점에 중점을 뒀고 어려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곡을 쓸 때 우선 제가 직접 연기를 혼자 한 번씩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누워서 얘기할 텐데 누워서 하기도 하고 별자리를 손가락 보면서 하고 그래서 실제로 별자리 같은 노래를 쓸 때는 좀 밤 늦게 일부러 낮에 좀 자고 일부러 밤에 좀 써보기도 하고요. 제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악보에다 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 아몬드에서 특별히 좀 신경 썼던 전체적인 음악 컨셉은 좀 말하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 좋은 책을 어떻게 뮤지컬화 시키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마치 윤재 할머니가 윤재한테 얘기하는 것을 이제는 저희가 오디오로 들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려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제 책상에 계속 붙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나비라는 노래를 할 때도 나비가 마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저희 공연을 보시면 저희 뭐 편곡적인 부분에서 기타 이펙터 같은 것을 사용해서 끽끽끽끽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묘사하려고 노력했고 할머니가 만약에 소리를 지른다면 조금 고음으로 그 소리를 펼치려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좀 보고 썼습니다. 감정 표현을 못한다라는 것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윤재는 무언가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떤 누구는 저를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윤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음악으로 담는데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굳이 장르를 얘기하자 그러면 레지타티브 형식을 갖고 있는 팝의 장르를 빌어 펑크나 락이나 이런 것들을 모던하게 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저 뒤에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 작곡가님께서 그 캐릭터에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음악이 되게 우울할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시는데 스토리는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음악은 좀 밝고 이렇게 좀 희망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도라 역을 맡았던 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신문의 윤수경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달리는 장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발성이나 호흡이면은 사실은 코로나 확진 받고 나서 이 장면을 연습하면서 상당히 버거운 감이 있어서 될까 무대에서 이게 그런 스스로의 시험이 계속 있었는데 그냥 도라한테 배운 거는 딱 하나였거든요. 그냥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사실 배우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 없다고 하면 너무 거짓말이고 있긴 하지만 그냥 돌아다운 거는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 역량 안에서 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극장 와서 유산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소설로 먼저 만났고 이게 무대화되는 과정 내내 리딩과 쇼케이스를 참여하면서 저는 작업을 해왔던 터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되겠다는 사실 소설 안에 답이 저한테는 있었고요. 도라는 남들보다 좀 나이든 여자에 가까웠다라던가 스스로 존재하는 아이 같았다라던가 거기에서 저는 제일 많이 모티브를 얻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주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에서는 불호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냥 도라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면서는 뭐 그런 부분에 가장 많이 초점을 맞춰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영미 배우랑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도라 역할의 송영미입니다. 저는 일단 달리기를 좋아했고요. 달리면서 노래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연출님께서 마음껏 숨소리를 내고 그것이 윤재에게 닿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힘들게 달리고 그 힘듦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즐겁게 달리고 있고요. 저는 이 도라를 책에서 봤을 때 그냥 떠오른 키워드가 바람, 꿈, 냄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남들의 불편한 시선 속에서 살아갔던 윤재에게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책에서 나는 낙엽 냄새가 좋아. 이런 단어들을 던져줄 수 있는 도라.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매회 느끼고 있는데
그럼 내가 윤재에게 어떤 형태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사랑, 어쩌면 이게 사랑일 수도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 채 흘러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어떠한 조금은 불완전한 그러한 형태의 사랑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내지만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습하는 동안에는 약간 윤재를 웃겨볼까? 한번 웃게 해보자. 약간 이런 오기를 가지고도 연습에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그 도라 약간 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물어보면, 사실은 도라가 고니와 또 다른 면에서 윤재에게 이렇게 윤재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도라의 어떤 면이 사실 윤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 책에도 보면 도라는 누구나 아는 노래를 이렇게 바꿔서 부를 줄 아는 아이였다.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런 면들이 윤재에게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건 뭐지? 하고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도? 사실 저희 작품에도 나오지만 윤재는 목적 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아이로 성장이 되어 왔잖아요. 도라는 목적이 없습니다. 무목적인 게 사실은 윤재한테 가장 큰 매력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두가 윤재에게 뭘 가르치게 하고 도움을 주려 하는데 도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도라도 윤재한테 치유를 받거든요. 그냥을 왜 이해를 못하지 어른들은? 근데 윤재는 네가 원하는 게 그것이면 해야지라는 그런 어떠한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치유받을 수 있고 서로 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도라의 그런 면이 윤재한테 가닿아서 윤재가 아마 본인을 구하러 그렇게 그냥 이렇게 몸이 가게 되는 게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아까 질문 드렸던 연합뉴스 오브라입니다. 저 고니 역 배우 두 분이랑 도라 역 배우 두 분 총 네 분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공통된 질문이에요. 이게 윤재 얘기긴 하지만 사실 뮤지컬로 오면서 저는 세 명이 다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했고, 도라든 고니든 각자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윤재를 만나면서 다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윤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느낌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고니나 도라 이 캐릭터들을 각각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고니가 참 나쁜 아이처럼 비춰지잖아요. 대본을 이제 다 읽었을 때도 그렇고 대본을 딱 덮었을 때도 일단 시발점이 고니가 나쁜 애다라는 시발점으로 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 고니는 착한 애다, 고니는 가장 순수한 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니가 이제 되게 고슴도치 같은 면이 있어요. 욕도 되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자기 속에 있는 이 아픔이나 상처 같은 거를 드러내 보이기 싫고 약해 보이기 싫어서 이 이름도 윤이수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기가 가장 강해 보이는 곤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일단 곤이를 접근하면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을 이게 지키는 거고 이게 내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마음으로 시발점을 갖고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하나 더 말씀을,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그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사실 어떻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무대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충실히 스토리에 잘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오히려 윤재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도라, 뭐 엄마, 할머니 모든 배역들이 윤재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오히려 윤재한테 가르침을 받거든요. 저는 그 점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작품이 아름답고 이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 소설에서는 사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윤재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뮤지컬에서 보면 윤재와 고니, 도라가 다 이렇게 주인공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하시고? 아까 이전의 답변과 좀 겹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소설에 묘사된 윤재가 도라를 묘사한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부분들이 정말 많아서 거기에 좀 충실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도라가 좀 더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연출님이 주셨던 그 디렉, 달리면서 그냥 거친 숨소리, 그런 거를 무대에서는 상당히 정제된 호흡과 아주 끝내주는 무대 매너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도라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초석을 좀 깔아주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부터 시작을 해서 달리과까지 연결되는 부분까지 거기가 이제 도라를 가장 많이 살아있게 만들어주고 윤재가 그리고 또 그 호흡을 느끼면서 이 인물이 더 살아있는 느낌을 찾을 수 있게 무대에서 만들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움직임이나 안무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도라가 어느 부분에서 성장을 하느냐, 아까 그 성장 키워드에 좀 집중하고 있느라 앞에 질문을 좀 살짝 잊었었는데, 도라는 그냥 공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평가보단 공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리숙하다는 이유로 리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들이나 좀 어리숙한 이미지의 어떤 것들을 쉽게 어른들한테도 갖다 붙이는 경향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도라는 그거를 정말 좀 아주 대차게 싫어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아주 무대에서 가감없이 표현하고 그냥 이 존재 안에서 나라는 사람 자체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아이인데, 윤재의 그 한마디 그리고 또 두 마디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가끔은 도라도 부러지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살짝 휘는 것도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도라한테 가장 큰 성장이고 어른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되는 어떠한 인간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대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랑 비슷하게 겹치겠지만 윤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캐릭터로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언니랑 같은 마음인데 성장한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나 더 단단해지고 더 곧게 올라가는 것만이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도라를 연기하면서 그것만이 성장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도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첫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품고 있고 더 단단해지고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보내줄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성장하고 부모님에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공연 안에서 도라가 성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이 되었나요, 기자님? 그 질문이 안 나와서 제가 왜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무대 앞 그 작품 초반에 주로 등장하지 않아서 엄마와 할머니, 그러니까 할멈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윤재가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마음에 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역시 엄마겠죠. 그래서 엄마 역을 맡았던 배우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알렉시아 미아라는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이 어떤 데서는 인구의 10에서 12, 3%까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걸 경험하고 겪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이 윤재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극 중에서는 이제 감정 교육을 시키죠. 이게 깊은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면 행복한 거야. 눈꼬리가 위로되면 뭐 증오하고 뭐 두려운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다면 그 극중 엄마가 이제 이름이 지은이거든요. 그래서 지은이 책방인데요. 실제로 이 역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이 자기 아이에게 내 아이가 느끼지 못하고 이 아이에게 내가 가르쳐야 된다.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저희 엄마 둘이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많이 보시면 여러 가지 감동을 느낄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이 역을 맡았을 때 저 평상시에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는 진심과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엄마든 내 아이가 장애를 가져도 장애라고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를 인식을 시켜주지 않으리라고 하는 엄마의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윤재는 작은 외침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진심은 살아있고 사랑으로 결정된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기를 할 때는 진심과 사랑을 이 아이가 가슴속으로 느끼도록 해주고 깊이 근데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네가 버티고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약간 좀 엄하게 가리키고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진영 배우. 네, 저는 오진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윤재는 사실 제가 이 안에서는 받아들이긴 하지만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저는 윤재를 잘못되거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작품에서도 그려졌듯이 이런 비슷한 병명을 갖고 있는 닥터 브레인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부모가 선택을 하는 게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걸로 선택을 하는데 결국은 임상 실험으로 끝나는 그런 비극적인 드라마였어요. 근데 저는 이 작품에서는 엄마가 딱 결단을 내려요. 이제 임상 실험이 아닌 그냥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키워보겠다 그런 각오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시선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가 있을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이지 이거를 뭐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안에서 대사 중에 가장 할멈이 이제 감정은 다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많이 와닿는 공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고지고대로 듣다기보다는 자기의 감정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잘못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윤재가 오히려 고지고대로 딱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은 의외로 저의 노래도 있지만 하나 둘 셋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습실에서 정말 많이 뛰어요. 근데 정말 제가 보기에도 좀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뜹니다. 그러나 인생과 걸어나갈 길은 달려야 합니다. 뛰기 싫어도 달려야 되고 지쳐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셋을 사랑합니다. 할머니, 어머님 하면서 사실 오늘 시연에서는 잘 안 나왔는데요. 요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좀 사연이 있죠. 예. 사실은 저 딸이 저렇게 좋은 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할멈에 연기한 할머니가 이게 사실 이 집 나간 딸이 윤재를 데리고 왔을 때 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 할멈 역 하셨던 이 배우님도 이 어땠을까요? 그 자기 말을 듣지 않은 딸이 그렇게 윤재라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래서 걔 셋이 이제 한 집에 살게 되었잖아요. 네. 사실 제 입장 같아서는 다시는 안 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할머니는 좀 달라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왜 할머니 하나쯤은 있잖아요. 누구나 아는.
그래서 얘기 듣다 보면 뭉클해지고 울컥하는 할머니 얘기만 들어도 엄마 얘기 들으면 울음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윤재한테 한 7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여태까지 없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엄마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긴 하지만 약간 조건이 있어요. 엄마들은. 하지만 할머니는 조건이 없어요. 아까 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할머니의 그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사랑을 무조건 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윤재 마음에 사랑의 불씨를 탁 놔주고 강렬하게 죽음으로 변해가지고 윤재가 나중에 느껴져 하면서 딱 느꼈을 때 할머니의 그 사랑이 확 증폭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죽을 때 정말 강렬하게 죽으려고 윤재한테 상당히 어필하면서 각인을 시키면서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내 순간. 네, 원래 그 보통의 할머니 역이나 할아버지 역이 힘든 게 이렇게 손자가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는 할머니는 직접 먼저 나서서 슬퍼할 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 딸이 힘들어하는 내 딸을 봐야 되는 괴로움이 더 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 괴로워하는 딸을 괴로워하는 연기를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할머니가 약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좀 엄한 편이고 할머니가 좀 친구처럼 친근하게 이렇게 좀 다가서서 윤재 아주 호흡이 좋은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배우님들께서 답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질문을 별로 이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몇 가지 준비해온 이 작품을 보면서, 책을 읽고 작품을 보면서 생각했던 이제 궁금함인데요. 그냥 이렇게 이제 이 창작 초연이잖아요. 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창작 초연. 그 창작 초연을 하기 위해서 아마 뭐 동지애 같은 것도 생겼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여기 여러 역을 멀티 배우분들도 계시고 참 무대 뒤에서 보시면 정말 정신 없어요. 정말 막 엄청난 속도로 많은 일들을 해내셔야 되는데, 혹시 이 뭔가 작품을 이제 연습하고 하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라든가 좀 뭔가 이런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느 배우님들이든 편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재미난 사연이 꼭 몇 개씩 생기거든요. 연습하다 보면.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태인입니다. 네, 제가 연습 기간 동안에 이제 코로나를 걸려서 격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희노애락 이후에 나오는 질문신에서 살인자 역할을 우리 이제 조한지 배우가 했었는데요. 저보다 더 사람을 잘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지가 제 역할, 살인자 역할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탐을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게 했을 때 엄청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고니의 어떤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충동을 그렇게 푸는 건가요? 근데 살인자가 그신 주인공이죠. 멋있습니다. 멋있게 장면. 정말 나쁜 놈이지만 뭐 태인이 형이 뭐 제가 더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태인이 형이 훨씬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참 저런 비슷한 에피소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어머니 이제 배우분들이 뭐 아프시거나 아니면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았을 때 이제 별자리를 또 이제 저 태인이 형이 이제 엄마를 대신하고 막 이렇게 되게 서로 많이 커버를 쳐주는 연습실이지 않았나 싶어요. 누가 안 나왔다고 막 왜 안 나왔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너무 작품 자체 분위기가 너무 밝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배우들도 다 같이 너무 끈끈하고 너무 지금도 이제 백스테이지에서도 그렇고 공연하기 전까지도 하하하고 이렇게 즐겁게 웃다가 참 무대 위에서 이렇게 심각한 연기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도 들고 참 아몬드 좋습니다. 화이팅! 조한지 배우 계속 질문하다 보면 정말 재미난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뒤풀이 저희가 기대되네요. 여기 저는 사실 이 작품의 가장 큰 기대는 원작 소설보다는 사실은 음악이었습니다. 뭐 이성준 작곡가는 다들 아시겠지만
창작 뮤지컬계에서 뭐 프랑켄슈타인 등 굉장히 많은 좋은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이 뭐랄까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은 제가 본 정말 많은 뮤지컬에서도 처음 들어보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차라리 지킬 앤 하이드나 프랑켄슈타인은 감정을 증폭시키니까 오히려 더 선이 굵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그냥 음원으로 들었을 때는 이성준 작곡가 스타일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현장에 와서 보니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곡하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작곡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딱 이렇게 만든 곡이랄까요? 작품을 이렇게 이 대본을 받고 제일 먼저 만든 곡이랄까요? 아니면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곡은 이 곡인 것 같다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까? 어떠한 곡을 하나 꼽자고 하면은 여기 배우분들이나 저희 스태프분들이나 또 다 죄송할 것 같고요. 또 제 자식 같은 곡들한테 미안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신 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나쁜 사람 만들 뻔했습니다. 네, 실제 가사는 좀 늦게 단 편이지만 가장 먼저 곡을 쓴 거는 별자리였습니다. 네, 별자리를 먼저 썼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죠. 네, 그리고 감정은 없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처음에 뭐 할 때는 랩으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다 노래로 할까? 막 여러 가지 구성들을 많이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우선 제가 좋은 언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걸 음악으로 표현하고 또 관객분들의 상상이 꼭 더해진다면 저희 아몬드가 뮤지컬 아몬드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음악에 제 음악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가능한 한 제 색깔이 담긴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단순히 신한테 영감을 받아서 제 손으로 썼을 뿐. 저는 가능한 이 배우들과 함께 모차르트겠습니다. 대사 같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성준 작곡가님의 곡은 제가 스타일이 아니라면 스케일이 훨씬 더 클 줄 알았다 이 뜻인데요.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율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에 꽂히죠, 멜로디 라인이. 그런 면이 이 작품에서 여전히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무 감독님한테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뮤지컬에서 기본적인 작법이 있죠. 기본적으로 대사를 하고 말로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노래를 하고 노래로도 안 될 것 같으면 춤을 춘다 이런 기본 작법이 있는데 여기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무를 짜실 때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어느 부분에 또 중점을 두셔야 됐을 것 같은데요. 어땠을까요? 네, 저는 환상신이라든지 좀 이런 안무적으로 안 풀릴 때 저희 아이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행복하면 어떻게 할까? 슬프면 어떻게 해? 바로바로 왜냐면 엄마 직업을 아직 완벽히는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몇 살인가요, 아이가? 10살, 8살, 7살인데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안무적으로 도움을 받는 말을 하질 않고 그냥 기쁘면 어떻게 해? 슬프면 어떻게 할까? 움직임으로 좀 노는 방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희노애락 애호욕의 안무가 저희 아이들에게서 태어났고요. 사실 행복하다는 표현을 부탁하니 다 삑삑 돌더라고요. 팔을 위로 올리고. 그래서 컨셉을 그냥 원으로 잡아야겠다 생각했고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고요. 윤재에게 어쨌든 감정을 가르쳐주는 신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좀 물론 저희 아이들은 어쨌든 윤재와는 다른 감정을 느끼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또 이게 윤재에게 도움이 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좀 많이 도움을 받아서 안무를 구상을 했고요. 그냥 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출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어쨌든 춤을 출 때 표정이 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뒷모습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날카로운 동작들로 좀 끊어서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분들 알고 계셨어요? 이 안무 감독님의 7세, 8세, 10세 아이의 동작에서 여러분이 안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 아신 거예요? 네. 담담하시네요, 다들.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안무입니다.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셔서
아무래도 이제 DNA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굉장히 이제 춤에 탁월한 기능이 있다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품 보실 때 꼭 안무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아니시면 오늘 그 이제 이런 프레스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질문이 혹시 오면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아무도 누구도 묻지 않아서 내가 이 말을 못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안 하면 집에 가서 되게 후회할 것 같아. 그런 혹시 배우나 스태프 계실까요? 네. 윤 교수님 이런 것 같아서. 네. 자, 우리 뮤지컬 아몬드는요 코엑스 아티움에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아주 절찬리에 공연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우리 배우들 열심히 연기할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 말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이게 아주 재치와 센스를만 겸비하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이제 포토 타임, 사진 찍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분들은 의자를 좀 정리해 주시기